주로 이제 인터뷰 기사를 많이 썼어요. 인터뷰에 대한 뭐 애정, 그다음에 그 깊은 속내를 드러내는 솜씨, 그걸 표현하는 글, 그것이 잘 어우러져서 인터뷰 작가로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분이었죠. 그냥 한마디로 따뜻한 분이셨어요. 예. 모든 것을 이렇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김서령 작가의 글솜씨를 아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음식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김 작가는 그 음식에 관한 글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얘기가 돼가지고 음식 비미방이라고 동양 최초의 요리서라는 게 있잖아요. 조선식 음식 레시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책 작업을 같이 했어요. 그 양반이 그 장기항에 남긴 레시피 하나하나를 분석을 하면서 그 음식을 현대적으로 되살려내는데 음식 표현에 관해서 난 김서령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그때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책은 음식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도 음식에 관한 추억, 그리움 뭐 이런 거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에 조선 엄마의 레시피라는 부제가 붙은 이유는 뭔가요? 책의 상당 부분이 김서령 작가가 음식을 맛보거나 요리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그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안동의 의성김 씨 종부예요. 그러면서 옛날식, 지금은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 음식들에 관한 뭐 조리법이라든지 고향의 정치, 삶의 아취, 그리고 음식에 대한 향취, 이런 세 가지 취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가 녹여져 있는 거죠. 책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속을 가진 사람들은 배추젓의 맛을 모른다, 이런 뜻의 구절이 있습니다. 생속이라는 거는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희노애락에 대한 내성이 덜한 속, 마음속, 그걸 생속이라고 그러는데, 배추젓은 썩은 속을 가진 사람들만이 참맛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썩은 속이라는 거는 세상을 살 만큼 살고 온갖 아픔에 대해서 견디고 내성이 생긴 분들,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분들이 제 맛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배추젓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옛날 기억을 되살려보면 밍밍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배추를 구워서 밀가루를 살짝 묻혀가지고 굽는다는 것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김서령 작가 어머니가 배추젓은 양념간장 맛에 먹는다고 하실 정도였거든요. 원고를 구성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었죠. 이제 안동이 이제 그 엄마와 할머니와 김서령 선생이 3대 그 여자들이 사는 사랑방에
동네 이제 여자들이 이제 몰려와가지고 저녁에 그 배추젓을 구워 먹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목을 뽑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제 먹는 행위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주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니까 이걸 가지고 제목을 정하자. 책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음식뿐이 아니라 음식 식재료에 관한 이야기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본이라는 것이 본에 관한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밤에 이제 속껍질을 갖다가 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밤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열매랍니다. 그래서 보통 밀알 같으면 싹을 틔우면 밀알 자체가 썩어버리는데 밤은 그것이 싹이 나서 나무가 될 때까지 뿌리 끝에 매달려 있대요. 그 밤의 생명력, 후손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사에서도 조율이시 그래가지고 밤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건데 그 보니를 깎으면서 뭐 차례에 올리기 위해서 고향 어른들이 밤 치던 이야기 같은 게 들은 게 저도 나이가 꽤 들었지만 그걸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네요. 우리말에 왜 먹고 산다 이런 말을 듣습니까? 먹는 것이 사람 사는 데서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잘 먹어야 된다. 잘 먹는다는 게 뭐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 얘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음식이 이분 삶의 한 매개체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매개체. 제가 이제 하숙생이었고요. 그분이 하숙집 주인으로 만나서 김 선생이 해주는 밥을 5년 동안 먹었어요. 안동 출신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안동의 그 의성김 씨라는 이제 명문 종가가의 종녀라는 이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음식은 맛을 표현하는 게 다양한 형용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안동 지방의 사투리도 써가면서 하나도 형용사 하나도 이렇게 허투루 쓰는 법이 없이 그렇게 써서 그걸 보고 나니까 음식에 관한 글을 쓸 때도 서정체가 빛을 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양반의 글의 특징이 음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거기서 음식에 빗대서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장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책을 읽는 분들한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어요. 하나는 한꺼번에 후루룩 읽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금야금 음미하듯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읽으면 중년 이상 된 분들한테는 향수, 음식에 관한 고향의 맛, 고향의 내용을 갖다가 들을 수 있을 거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왔구나, 음식이 어떻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책을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얻는 것이 각각 다를 거라고 봅니다. 김서령 채가
어쨌든 저자는 갔어도 서령체가 살아남아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마지막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기억을 해줄 것이다라는 거고 서령체는 살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꿈을 갖는 거고요.